기생충 뻔팩트. 네. 아우 부끄러워라. 아우 부끄러워라. 예. 아우 이렇게 흐뭇하게 듣고 계시다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기생충 펌팩트의 정혜진입니다. 네, 기생충 펌팩트의 정준호입니다. 네.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 이게 시그널이 진짜. 아 정말 저번 주 방송에서 처음 들었는데 감동받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녹음을 하는 바람에 네. 요게 아직 완성이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못 듣고 녹음을 하고. 그렇죠. 엊그제 이제 방송에서 처음 들은 거죠, 저희 둘 다. 제가 이거는 한번 기생충학회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뭐 이거를 저희의 로고송으로 만들던지. 그거 괜찮습니다. 네. 그 기생충학회가 저희 쪽에 광고할 생각은 없을까요, 혹시? 학회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광고 받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뭐 후원이라도. 예. 네. 후원 아주 환영합니다. 네. 예. 이 노래 임대훈 감독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보고 개사를 해오래요. 그래서 제가 개사를 했는데 네. 문제는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직접 부르셨더라고요. 저랑 최혜윤 변현주 아나운서 같이 불렀는데 구박을 박자 맞춰라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개사를 했는데 제가 빵 터진 거죠. 곱고 고운 충. 아 진짜 이게 가사가 하나하나 주옥 같아서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이건 뭐 어떻게 뭐 하나 구호 우리 만들어야 될 모두 것 같은데. 지구에 기생하면서 살면 기생충이죠. 그러니까요. 저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기생충 펀팩트가 처음에는 이 과학적인 프로그램인가 하고 들었다가 저 되게 궁금했는데 네. 저희 분류가 뭐예요? 저희요? 팟캐스트 들어가니까 분류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과학인가요? 지금 뭐지? 교육 및 기술 취미로 나와 있는데 교육 및 취미. 기술 취미 취미 좋네. 취미인가요? 우리 정준호 기술? 쌤한테는 취미시고 네. 예, 전 예. 취미자 기술인. 저희한테는 또 교육이고 근데 이게 왜 사실 교육이지? 이게 과학적인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철학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우리 정혜진 선생님이 철학적인 그렇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 사실은 지구에 기생하는 존재들이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면 숙주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보호해야지.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숙주를 보호하고 있냐고. 그치.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데. 네.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이력서에 기생충을 넣는 날까지. 맨날 너무 멀리 가. 정말 막 저분 멀쩡하게 생겼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참. 저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솔직히 방송 듣고 망했구나. 왜요? 번잡하다. 우리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들으면서 좀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댓글이 그날 저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으면서 답글을 다셨어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웃긴 게 기생충으로 방송을 할 수 있냐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냐 하는데 점점 갈수록 이상하게 재밌다. 이거 왜 재밌지? 막 이런 반응들인 거예요. 게다가 숨겨왔던 굉장히 욕망들을 드디어 이제 숨겨왔던 날 이게 되는 거죠. 다들 마음속에 이런 욕구가 있었나 봐.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굉장히 꽤 유용했다. 왜? 네. 왜지? 실용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 이제? 저 이제 실용 쪽으로 네. 옮겨가는. 정말 저희는 다양한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이 한 프로그램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방송을 사실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녹음을 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그 팟캐스트에 올라와 있는 댓글을 네. 좀 중심으로 AS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방송 시간에 올라오는 질문들은 제가 그때 댓글을 달아드리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팟캐스트에도 게시판이 있는 줄 몰랐네. 여기 댓글이 이것도 엄청... 실시간이 아니라 들으시면서 또 댓글을 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네. 다운로드하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예. 놀라웠는데 이게 여기 그 팟빵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143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처음에 그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우리의 목표는 100위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비웃었거든요. 1000위권 안에 만들면 다행이다. 누가 이걸 들어 막 이랬는데 143위 이거 좀 너무 충격적이네요. 쭉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저는 정준호 선생님의 꿈이 멀지 않았다. 기생충 박물관 모든 사람들이 기생충을 취미로 가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햄스터 키워요, 강아지 키워요, 저 기생충 키워요, 뭐 이런.
그럼요. 기생충 피규어 이런 거 만들고 기생충 색칠놀이 이런 거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마고찌처럼 기생충 키우는데 변태해서 막 중간에 숙주 옮겨 타고 막 포자가 되었다가 이 사람이 계속 다마고찌처럼 관심을 안 가져주면 요거는 더 얘기하지 네. 마시고 나중에 저희가 앱 개발을 한번 아껴뒀다가 어. 표정 과분 하나 손님 2주에 바로 적응하는 건 힘들겠네요. 예, 여전히 예,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소녀님이 기생충 이미지 보고 악몽꾼 1인이요. 그래도 기생충 펀팩트는 짱 재밌다고. 예. 우유빛깔 회충을 보셨다면 악몽은 안 꾸셨을 텐데. 이게 좀 몇 주차 지나가시면 이게 악몽으로 안 느껴지시고 이제 길몽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몇 주 차가 될까요? 일단 저부터. 에벨리거님은 장에 좋다고 유산균은 그렇게 드시면서 기생충은 왜 그렇게 못 죽여서 난리들이신지 기생충 앞으로 살려줄게요. 제가 기생충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호 선생님 목소리 죽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얼굴은 더 죽입니다. 예. 라디오니까. 애청자분께서 급 질문 추가요 하시면서 자, 우리 몸에 세균이 10조 개이고 장내 세균이 2, 3kg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배출하는 대변의 50%가 장내 세균의 사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맞는 얘긴가요? 50%가 장내 세균의 사체다. 대변에.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질문 보고. 세어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구나. 세어보기 힘들어서.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염증이 많을 때하고 정상일 때하고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장내 세균의 사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음식물 찌꺼기 뭐 영양될 만한 거 다 빨리고 나서 이제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라서 그렇죠. 뭘 세균? 드셨냐에 따라서 다르죠. 섬유질이 그쵸. 많은 걸 드시면 섬유질이 또 많으면 무게가 섬유질이 많을 늘어나니까. 거고. 예. 그렇죠. 기생충을 많이 먹으면 기생충이 많을 것이고. 그렇죠. 기생충이 알이- 많으면 대변에 안 나오고 걔는 그냥 대장에 살겠죠. 기생충 알이 나오죠. 중국에서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 회충이 엄청 많았거든요. 오. 1년에 중국 사람들이 대변으로 배출하는 회충 알만 한 10,000톤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충의 알만 많고. 그럼 몇 대죠? 덤프 트럭으로 500대인가? 질문 있습니다. 그 회충의 알들은 그렇게 나온 회충의 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냥 땅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래오래 보통 살아 있습니다. 인분을 어떻게 폐기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정화조의 이후의 삶에 이제 걔네들의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회충의 알들이 비료로 인분이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그대로 이제 땅에서 그렇게 좀 숨어서 지내다가 생명체를 만나면 또 이제 다시 부활을 하고 네. 또 다시 또 세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유기농 야채들 같은 경우에 네. 뭐 좀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체의 대변을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화학 비료 말고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체의 어떤 그 대변 똥 대변동. 그걸로 비료를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더 많겠죠. 한국에서도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기생충이 없어지는 게 그렇죠. 없잖아 있죠. 예. 그래서 70년대 그 기생충 박멸 사업할 때 홍보 영상을 보면 예. 청정 채소란 말이 나오는데 요즘은 청정 채소가 이제 유기농 비료 쓴 거 얘기하잖아요. 동물 비료. 옛날하고 지금하고 반대죠. 근데 옛날에는 청정 청정 채소가 화학 비료 쓰고 농약 친 걸 청정 채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청정 유기농이면 네. 오히려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작업한 걸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깨끗한 비료는 화학 비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이 단 한 마리도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렇죠. 환경에서 네. 자라난 거. 그렇죠. 그게 그렇죠. 청정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러면요, 저희가 좀 더럽게 자라도 된다라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 유기농 요즘 굉장히 몸에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한테 살아있는 생명체도 많다, 기생충도 좀 많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 잘 씻어서 드시면 네. 뭐 잘 씻어 먹으면 그리고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한두 마리 정도 들어오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보시는 것도 기회가 되면. 언제쯤 저 경제에 이를까요? 뭐 가끔 저도 오락가락해요. 이게 의사잖아요. 네.
안 된다고 말해야 될까? 된다고 말해야 될까? 내면의 갈등이 계속 정체성의 고민을 큰일인데 이거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애청자님 질문 밑에 갈매기님이 또 다셨어요. 네, 예. 위장 내시경, 위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장 청소할 때 대장 내시경 전에 저희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4리터 정도 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 내시경을 할 때 대변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장 청소를 하는데 이 장 청소의 기준이 이래요. 대변이 투명하게 나올 때까지 마셔라. 그래서 정말 다 씻어내버리거든요. 실제로 대장 내시경 이후에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 이후에 설사를 계속 하는 분들도 있고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회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는데 만약에 회복이 좀 더디다 싶으면 정장제를 좀 드셔도 괜찮죠. 적당한 세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인위적으로 씻겨져 나가버리니까 네. 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연가시라고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선 되게 공포스럽게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연가시나 아니면 인간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은 무엇이 있나요? 치명적인 기생충. 치명적인 기생충 워낙 많아서 제가 알기로 지금 사람에서 발견된 기생충 종만 382종 아니면 384종 이렇거든요. 네. 구체적이다. 네. 정말.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치명적인 건 많이 있죠. 치명적인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숙주를 잘못 찾아가면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치명적이다라는 게 결국에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기생충이 있느냐 그럼 많아요. 많은데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숙주 바깥을 벗어나서 사람한테 오는 경로를 잘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흔히 걸리는 기생충은 대체로 거의 치명적인 경우가 없고 사람이 흔히 잘 걸리지 않는데 어쩌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한. 그러니까 특정하게 어떤 기생충이 나쁘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숙주를 잘못 찾아갔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연가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영화잖아요. 네. 영화고 실제 연가시가 사람한테 감염돼서 숙주를 조정한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거는 사실 영화인 거죠. 제가 라디오만 아니면 연가시를 가져가서 보여드릴 텐데. 사양할게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쌤. 예. 네. 그러면은 좀 몇 주 지나서 한번 가져와 보는 걸로. 난 정말 도망가고 싶어.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기생충이 지금 어느 정도신가요? 뭐 여기저기서 모은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한 20개, 30개 정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개인적으로 계신 게? 소장하고 있는 게 죽은 네. 것들이죠. 네, 알코올에 푹 절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안타깝게도. 과학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 포르말린에 네. 이렇게 절여져 있는 샘플 같은. 네. 선생님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언제 뭔가 공개 방송할 때 막 이렇게 소장품 20가지 쫙 가지고 나와갖고 보이는 라디오 되면은 제가 한번 보이는 라디오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네. 길을 쓰고 제가 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정준호 선생님 표정 보셨어요? 정말 실망하는 표정이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아쉽다. 왜지? 정말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막 이러는 건데. 저기요? 선물이란 받는 사람도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군가. 즐거움을 제가 강요를 하죠. 즐거울 아. 거야 이러면서. 그 연가시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막 네, 숙주를 거기서는. 조정하고 막 사람을. 그쵸,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영화에서 그 원래 걔가 갖고 있는 숙주 조정 여기 원래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사막이나 귀뚜라미처럼 이런 육식곤충에 들어가서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만든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사람한테는 엄밀히 말해서는 감염된 적은 없고, 근데 뭐 여치나 귀뚜라미를 씹어 먹었다가 연가시를 토한 여자아이나 뭐 아이들의 얘기는 가끔 있죠. 그럼 왜 씹어 먹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 연가시라는 영화가 그래도 기생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 처음에 기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숙주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컨텐츠예요. 어떤 기생충이 누군가의 생명체한테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숙주 조정 기생충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은데 엄청나게 많죠. 그것이 이제 재밌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쓰신 분이. 그래서 약간 사람들한테 더 친숙한 걸로 보자면 좀비 영화들이 대표적인 숙주 조종이죠.
이거 우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비 바이러스 어. 같은 거에 감염되면 이제 막 사람을 물고 다니고 공격성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광견병 있죠. 아, 제 생각에 근데 좀비가 아마 광견병에서 진짜 모티브를 따오지 그래요? 않았을까. 그 병이? 광견병이요? 네. 광견병에 걸리면 이제 공수병이라고 저희가 그래서 물을 좀 물을 무서워하고 약간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좀 달라지기는 하죠. 공격성이 높아지고. 그 진짜 개한테 물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에게 물렸을 때. 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광견병이 다 예방 접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집에서 막 키우는 개한테 물려갖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광견병 바이러스 그 예방 접종 놔달라고. 근데 첫 번째로는 또 이상하게 우리 또 딴 데로 가는데 첫 번째는 광견병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한테는 없으니까 일단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국에서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되게 흔하게 접종을 잘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희귀약품센터에 먼저 주문을 해야 되고 거기서 받아갖고 접종을 해야 되고 가격도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맞아야 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큰 병원들 아니면 희귀의약품센터에 저희가 주문을 해서 놔드려야 된다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맞으실 수는 없고 광견병에 걸릴 위험이라는 게 그거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개에게 물렸을 때 그 개를 잡아서 한 하루 이틀 정도 관찰을 해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농담처럼 개한테 물리면 개부터 잡아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쉽진 않은 얘기죠.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보다는 개 침이나 이제 이빨에 있는 박테리아에 세균이 엄청 많이 감염돼서, 사니까. 그렇죠.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물리면 일단은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죠. 또 물리면 그게 혈액 안으로 바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게 뭐 열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광견병이랑 오인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개보다는 야생동물에 물려가지고 광견병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오소리나 뭐. 그 야생동물을 자꾸 잡아드세요. 그러니까요. 야생동물 먹고 네. 기생충도 많이 걸리시는데. 그러니까 기생충의 보고. 이게 기생충의 이제 보고죠, 우리에게 그쵸. 끊이지 않게 기생충의 증례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은 야생동물을 자꾸 그렇게 밀렵해갖고 덕분에 기생충학자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순간 당황했네. 굉장히 고마워하시네요. 저희야 뭐. 네. 감사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니 그 야생 동물을 그렇게 잡아먹고 기생충에 감염되신 분들은 네. 어떻게 치료를 해요? 뭐 기생충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충제가 약국에서 파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네. 각 기생충마다 약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잡아 드셨어요?라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그 동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치료약이?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동물에 따라서 종특성이 기생충도 있으니까 숙주를 이제 찾아가니까 근데 그 동물도 중요하고 증상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네, 증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근육에 있으면 근육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대변을 검사를 해본다든지 이런데 제가 본 것 중에 최근에 제일 이상한 거 드신 분은 자라회 드시거든요. 그건 좀 자라를 나도 어떻게 참기 회로 어렵다. 저도 이제 이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 비위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상 못할 걸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뭐에 걸렸나요? 선모충이라고 아. 그 근육에 가서 치료도 좀 힘들고 심한 경우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병인데 여러분 국내에서는, 그런 거 좀 먹지 맙시다. 멧돼지간이나 오소리 내장 이런 걸 생으로 드셨다가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자라회도 있고 자라회는 진짜 참기 어렵다. 그 단어를 처음 들었네요. 자라회. 저도 지금 처음 저도 들었어요. 그게 두 단어가 붙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논문 자라와 보면서. 회가 붙는다니 이건 정말 그러니까요.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정력에 좋다고 드시잖아요. 말도 정력이 안 돼. 좋아지기는커녕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력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이거 왠지 댓글 예상돼. 사람들 다 비위 상한다고. 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나요? 제가 뭘 먹었는데 그 뒤로 이렇습니다라고. 그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많이 아프면 이게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서 헤매고 있으면 사실은 이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긴 하세요. 근데 이제
뭔가 불법적인 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되게 이렇게 쭈삣쭈삣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숨길 것 네.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방에 찾기가 어려워요. 아. 요즘 기생충 질환 병원에서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들도 한 방에 의심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면 금방 찾죠. 혹시라도 여러분 금방 그냥 부세요. 솔직하게 어. 풀어. 근데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민물회 드시는 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바보씨님께서요. 네네. 저희 동네는 민물회 중에서 송어회와 향어회를 많이 먹어요. 물론 양식이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지요. 향어도 회로 먹나요? 아, 예, 향어도 회로 먹습니다. 이 양식이면 그래도 조금 안전한 편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좀 깨끗해요. 환경 자체가. 기생충을 옮기는 이제 중간에 뭐 달팽이나 이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다슬기나 이런 애들이 옮기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양식은 괜찮은 편인데 또 그래도 양식이 저라면 먹진 않겠어요. 사실 저는 그저께 빙어회를 먹고 왔는데 빙어회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빙어회는 괜찮냐고. 빙어회, 네, 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쵸. 겨울철에. 빙어 어떻게 드신 거예요? 잡아서? 통째로. 네, 통째로 그냥 초고추장에 넣어서 퍼덕퍼덕하는 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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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먹고 괜찮아요? 그게 이제 빙어 축제 같은 거 왜 겨울에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생충은 없는 걸로 네, 나와 있고요. 빙어 근데 사실 속으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셨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좀 걸렸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으면 꼭 한두 점씩 먹어보는데 굳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와, 야생동물 혹시 드실 생각 있으신 겁니까? 아, 그거는 불법이라. 아. 네. 야생동물 포획 및 이런 거는 불법이죠, 한국에서 지금. 이게 또 딴 얘기긴 한데 네. 이분이 영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예. 모르시겠구나 사람들은. 아, 영국에서 그 네. 기생충학을 처음 공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이분이 의외로 유학파. 의외로는 네, 뭐예요? 유학파예요. 의외는 뭔가 아니 막 너무 변태스러우니까 사실. 근데 더럽고. 굉장히 고학력자의 유학파시거든요. 유학파 기생충 애호가인데 영국은 별걸 다 먹는다고 저랑 팟캐스트 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별의별 통조림이 다 있고 별걸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네. 뭐 사슴, 뭐 바이슨. 바이슨이 곰. 뭐죠? 바이슨 그 미국에 있는 약간 물소처럼 생긴 아. 애들. 네. 인디오들이 이렇게 뛰어가면서 막 잡는 그런 것도 있고 사슴 엄청 많이 먹고 뭐 곰. 네, 곰도 있었고 뭐 맵비둘기, 오. 뭐 캥거루, 코알라. 오. 지금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게 뷰 포인트가 문희정 아나운서님 표정. 생생하게 살아있죠. 네. 나중에 한번 찍어서 올려보고 싶은 마치 표정들을. 기생충에 감염된 듯. 기생충에 눈앞에. 감염돼도 두 분의 표정이 다르실 것 같아요. 눈앞에 살아 펄떡거리는 기생충을 딱 들이댔을 때 어떤 표정일지. 라디오 하면서 항상 좀 아쉽긴 해요. 영상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 기생충은 이 외모가 포인트인데. 저희 그 뭐지? 팟캐스트의 그 화면 뭐라 네, 그러지? 그거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이 국민 TV 그렇게 돼 있는데 썸네일을 그러면은 기생충으로 바꾸실래요? 국민 TV에 이렇게 기생충 감겨 있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좋다. 디자이너분께 부탁드려요. 예.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능력자 계시거든요. 합성 능력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쭉쭉 뽑아주실 정말요? 겁니다. 예, 어떤 충으로 해드릴까요? 고르세요. 천충이 좋겠죠. 아무래도 감을 내면 기니까 천충이 좋겠죠. 촌충. 사이즈가 좀 나오겠네요. 예, 참. 촌충은 근데 너무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가 너무 리얼하다. 그러니까. 전혀 귀엽지도 않고. 이왕이면 서민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광절이로 광절이 애칭까지 붙어 있는. 광절 12조충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매스컴도 그쵸, 워낙 많이 예. 탔고. 작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걔가 뭐 이제 걔 유명한 애인가요? 네, 광절 유명했었습니다. 12조충은 왜 유명하냐면 일단은 길어요. 일단은 깁니다. 아주 깁니다. 길다는 게 보통 작년에 그 꼬맹이한테 나온 거 3.5m였나?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하죠. 3.5m면 다들 3.5m. 끊어졌다고 아쉬워하셨어요. 이게 뽑다가 끊어져. 기술적으로 잘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데. 어디서 뽑은 건가요? 어느 어디겠어요? 앞에 아니면 뒤겠는데. 뒤에서 앞으로 뽑는 건 뽑죠, 너무 좀 심하잖아요. 뒤인가요? 네, 네. 뒤입니다. 아니 그 꼬마는 어찌하여 그 긴 것을 몸 안에?
처음부터 길었던 건 아니고 그냥 쬐끄만 게 들어갔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키운 거죠. 그 아이가 뭘 먹었길래 그게 들어갔을까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평소부터 회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신기했어요.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랬는데 평소에 회를 좋아한다고. 즐겼다고 나와 있어서 네. 식성이 독특한 친구구나. 그러니까 회를 먹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렇죠, 자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꼬마가 병원을 간 거는 어떤 증상 때문에 간 거예요? 글쎄요.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뭐 그냥 배가 아프고 그래서 갔을 거예요. 뭐 아마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기생충이 특히 촌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게 증상이 얌전하거든요.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뭐 그냥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갔는데 기생충이 있네 이래서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광절열두조증은 그 대변에서 나왔어요. 음. 기생충이 이게 촌충이 마디촌자를 쓰는 촌충이거든요. 이게 마디가 한 1, 2cm 정도 되는데 대변을 통해서 나와서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여요. 아우. 근데 이제 어느 날 변을 봤는데 맞아. 꿈틀거리는 맞아. 게 있어서 자기가 대변을 보고 봤는데 뭐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 이게 뭐지 하고서는 갔더니 있네. 그러고 이렇게 줄줄줄줄 뽑아내다 보니까 3.5에서 끊긴 거죠. 이게 광절열두조충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면 메구로 기생충 박물관이라고 기생충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8.8m짜리 광절열두조충이 전시돼 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기록으로는 18m가 제일 길었던 거라고 사람에서 발견된 거예요. 문화나우서님 지금 정신줄 놨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굉장히 불안한 눈빛과 지금 다리 떨고 있어요 밑에서. 의외로 검색해 보시면 그다지 뭐 검색 사절. 여러분 게시판에 올리지 마요. 난 진짜 싫어. 게시판에 이미지 막 올라온다 이제. 검색어를 계속 던져드려야겠어요. 광절이. 검색 포인트를. 지난주에 헬리코박터라는 단어가 하나 사실 한번 나왔었어요. 헬리코박터? 네. 헬리코박터. 네. 우리 헬리코박터라는 닉네임으로 마침 오늘부로 헬리코박터 제균약 다 먹는 날입니다. 무주공산이 된 창자에 입주시키면 좋을 균들의 조합을 추천해 주세요. 헬리코박터 제균약을 다 드셨으면 헬리코박터를 비롯해서 많은 균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 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헬리코박터가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헬리코박터에 얽힌 여러 가지 사연 중에 저희는 그냥 광고에서 만난 애거든요. 그쵸. 이 아이가.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그 아저씨 노벨상 받았잖아요. 베리마샬 근데 아저씨. 너무 웃긴 건 뭐냐면 헬리코박터가 한국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시경을 해보거나 조직 검사를 하면 거뭇거뭇한 점들이 쫙쫙쫙 박혀 있는데 한국인의 위내시경상 너무 많은 소견이다 보니까 그게 헬리코박터가 그렇게까지 유명해질 줄은 몰라갖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더 해보거나 할 생각을 못했나 봐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네, 너무 거라. 많은 소견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분이 이제 딱 틈새 시장을 공략했는데 노벨상을 타셨죠. 이거 한국에서 타도 되게 마땅한 거였는데 사실은 헬리코박터가. 근데 좀 왜 아까워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독 많은 거예요? 식생활에. 식생활의 문제인데 문제죠. 이제 같이 밥을 공유하는 그 이제 같이 떠먹고 이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헬리코박터가 진짜 웬만한 데선 살 수 있는 게 위산이 되게 강한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항상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탁 붙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는 우리나라에 워낙 많다 보니까 제균을 해도 완전히 제균을 하셔도 재발할 확률이 한 40% 정도는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균을 할 때 그래서 함부로 제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방송 때 물어봐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궤양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아니면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에만 저희가 제균을 권장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가족력상 위암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뭐 제균을 해도 또 생기는데 뭐 하러 제균을 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헬리코박터 그 종류나 균주나 또 개인차에 따라서 이렇게 위궤양이나 위암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평생 또 같이 그냥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분들도 균일 때도 많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헬리코박터랑 궤양성 질환이 같이 있을 때는 이게 혹시나 얘네들이 이제 전암성 병변으로 넘어갈까봐 저희가 좀 뭐 제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얘네가 또 뭐 가만히 멀쩡하게 사는 애들은 또 계속 살아요. 근데 어쨌든 제균을 하려면 얘가 워낙에 좀 튼튼한 애다 보니까 항생제 폭탄처럼 그 위에다 이렇게 뻥뻥 때리거든요. 항생제 폭탄 투여처럼.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약을 오랫동안 드셨을 거예요. 한 일주일 이상. 드셨고 이제부터는 균을 입주시키신다면 예, 일반적으로 정장제 뭐 많으니까 그중에
뭐 한 가지 골라서 가격 저렴한 걸로 그냥 쓰시면 돼요. 약국 가서 정장제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한 달치에 한 뭐 10,000몇천 원에서 뭐 한 4만 원까지 사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병행 수입해서 뭐 비싼 거 외제 뭐 굳이 드실 필요 없고 그냥 한국 제약회사에서 파는 거 저렴한 거 하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광고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다 없애야 될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 광고에 나온 음료를 마시면은 네. 영향을 미치나요?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헬리코박터가 그 음료수를 먹는다고 해서 죽을까? 위산에도 안 죽는데. 뭐 좀 수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완전히 없어지는. 무슨 원리지? 일반 다른 어떤 균을 다른 균을 늘려서 늘려서 그렇죠. 시키는 그런 형태가 원리려나? 아닐까? 제가 네. 그 음료를 먹어본 적이 사실 없고 유심하게 본 적은 없어요. 음료를 마셨다니까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노벨상 받은 베리 마셜 박사는 실제로 헬리코박터를 먹어서 아, 감염되는 걸 확인을 했었죠. 이 역시 업계- 미생물 하는 사람들은 좀 업계 이상해. 특성인 것 같아. 업계 종특이야. 이거는 종특. 예. 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저희가 AS를 해드렸는데 AS 네. 하는 데만 30분이 훅 지나갔네. 지난주에도 뭔가 앞에 서론 얘기하다가 30분 지나갔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사이사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모르겠어요, 잘. 왜냐면 이게 뭐 사실 되게 상식적인 거기도 한데 의학 상식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기생충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들. 도움이 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네. 접하는 질문들이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음. 이런 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가. 그럼요. 저 지난주 이후로 식초로 마무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폼 클렌징 안 하고 계시는가요? 네. 오. 예, 굉장히 저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더럽게 살라고 노력.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살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요. 네. 아 그래 내가 너무 깨끗한 척을 해서 내 피부가 이 모양 이 꼴이었어. 뒤늦게 이제 아신 거죠. 나중에 막 여기에 이 세균성 감염 생겼다고 저한테 막 항의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 모르겠네. 그 정도까지 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죠. 적당히 포기하면 편합니다. 상식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늘 하던 습성과 그 느낌? 기분 요거를 뛰어넘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아니, 두 분이 명쾌하게 딱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 미끄덩거리는 게 좋은 거구나 아싸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저분해도 괜찮아. 다 살자고 하는 짓이야. 손만 좀 자주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은 여러 감염의 매개체가 되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생각한다면 손은 일단 손은 그렇죠. 정확하게 네. 씻으시고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좀 자유롭게. 맞아, 뭐, 네. 예. 왜냐하면 그 예전에 아폴로 눈병이 한참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손세정제가 엄청 팔린 거예요. 알코올 손세정제.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손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렸는데 아폴로 눈병이 3분의 1로 줄었어. 그러게요. 요즘 아폴로 눈병 많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그렇죠. 예전에는 손을. 예. 여름쯤 되면 방학하기 그쵸. 조금 전 되면은 서로 집 눈병 학교에서, 옮기고 막. 예. 예. 손을 씻으시면. 손 세정제를요 심지어 휴대용도 많이 샀거든요. 그때 뭐 세정제 알코올이 몇 % 이하가 되면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했었는데 그냥 비누로 그냥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씻어주시면 네. 충분합니다. 심지어 손을 씻는 방법까지 그때 그거는 좀 캠페인. 중요해요. 예, 진짜요? 그건 중요합니다. 손을 씻는 방법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네. 보건복지부랑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조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귀찮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손톱 밑에 하고 손가락 사이, 손톱 밑이 중요하죠. 네,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를 씻어주시는 게 귀찮으면 저처럼 그냥 바짝 깎고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손톱 밑이 좀 중요한 게 손톱 밑이 이제 네. 습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기생충의 보고, 기생충. 기생충이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의 세균과 보고. 바이러스의 보고. 기생충은 거기에 별로 없어요. 예. 기생충 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알은 낄 수 있지만. 자, 저희가 지금 나오는 말이요. 음.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헷갈리실 수 있겠다. 요 단어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 섞어서 우리는 그냥 쓰거든요. 예. 네. 일단 개념 정립 좀 해주시죠. 일단은 세균이
가장 많이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박테리아. 박테리아. 세균은 박테리아고 박테리아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나 막 유전 정보에 대한 얘기하려고 막 하는데 이거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생물, 미생물 중에 하나로 박테리아라는 거는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뭔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항생제를 먹으면 세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사실 박테리아하고 완전히 다른 개체예요. 한때는 뭐 생물이냐 이게 무생물이냐.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경계. 왜냐하면 얘가 생물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는 전파할 수 있는 유전 정보만 딱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그 정말 그것만 갖고 있는 게 바이러스라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세균은 완전히 다른 개체다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항바이러스 제제는 바이러스를 잡는 거라서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 어떤 것들 있죠? 감기, 독감, 장염 뭐 많죠. 잠깐만요, 선생님.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거라고 했는데 왜 저희가 처방받는 감기약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감기의 항생제 처방은 의미 없다. 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니까 혹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약화되거나 다른 박테리아가 침범해서 혹시나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나 뭐 축농증, 세균성 뭐 부비동염이나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왔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 속에서 항생제를 처방을 하시는 거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 사실 예방적 항생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 세균을 이제 죽이기 위한 항생제 처방을 하시는 거고 그냥 오로지 전혀 그냥 감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은 아이고 의미 없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생제라는 것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좋은 것들 아닌가요? 이것도 또 너무 넘어간 일반 상식인데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내성을 획득하진 않아요. 항생제 타겟이 세균이잖아요. 예. 세균이 내성을 획득하겠지. 사람이 어떻게 항생제 내성을 획득해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는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본인이 내성을 획득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농담 비슷하게 아우 내 몸뚱아리는 그냥 항생제 투성이야. 아주 온몸이 항생제야. 이러고 그래서 이건 독이 될 뿐이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장기간 드시면 몸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피부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들도 그렇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질염도 자주 걸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정상 세균총들을 포함해서 그 세균들이 타겟인 거잖아요. 항생제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그러면 특정 세균들이 그 지역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을 때 걔네들이 이제 꼼수를 부려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균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많지는 않고 균이 굉장히 많고 항생제를 많이 쓰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그렇죠. 병원에 가면 항생제 내성균들이 꽤 많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병원에서 병을 옮아 온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병원 내 감염에서 병원 내 감염이 항생제 내성균이 엄청 많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되는군요. 그렇게 또 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니 또 이건 좀 너무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폐렴만 해도 지역 감염과 병원 감염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역 감염 폐렴균과 병원 감염 폐렴균은 그 내성 정도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역 감염에 의한 세균 질환들은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항생제로 다 사용을 하는데 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결핵만 해도 우리나라가 결핵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제 내성 결핵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약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진화하는 애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식이고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박테리아,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다. 네. 약도 다르다. 질환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질환은 뭐 장염이다 그럼 우리가 세균성 장염이냐 바이러스성 장염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좀 증상이 심하면 세균성 장염이다 생각해서 약을 주기도 하고 괜찮은데 싶으면 약을 안 주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감염 경로가 똑같나요? 다른가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하죠. 증상이 비슷하면 감염 경로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되고 기생충은 설명해 주세요. 기생충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사실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세균이랑 바이러스도 포함해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물에 붙어서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생물을 통틀어서 이제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우리도 다 기생충이라. 따지면 우리들은 엄청나게 기생충이다. 아. 훈훈하고 좋네요. 기생충의 범위가 그래서 되게 넓잖아요. 넓은데 이제 보통 임의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에서 제외하고 보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거나 이제 다세포, 그러니까 세포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주로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생충의 범위를 넓게 보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부터 뻐꾸기도 어떻게 보면 기생생물이죠. 뻐꾸기요? 네, 뻐꾸기가 왜 다른 뻐꾸기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생이죠. 에이 그렇게 따지면 아까 우리도 지구에 기생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우리 기생충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우.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제가 감동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명쾌하게 아주 시그널에 설명을 했어가지고. 아 이건 정말 기생충 학회에서 저희 로고송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적극 추진, 적극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광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생충 학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저희가 그러니까요. 책임지고 알리겠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좀 따오십시오. 무슨 학회도 광고를 힘들어서 몇 명 안 남아서 학회도 어려운데. 학회도 어렵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생충 학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나요? 학교 중에서? 이게 우리나라 좀 특이한데 기생충을 의대에서만 의대에만 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아. 기생충을 전체 미생물의 한 종으로 보고 네. 기생충을 아니면 생물학의 일종으로 봐서 어떤 그런 자연과학대라던가 그런 쪽에서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외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의대 안에 기생충학이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학이 왜 그러냐면 워낙에 기생충이 많지가 않고 기생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런 배경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기생충에 대한 관점은 역시나 이제 의료적인 관점에서 박멸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 이거를 연구를 해서 먼저 학문적인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의대 안에는 기생충학 교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을 기생충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기생충을 치료하는 그렇죠. 걸 주로 많이 연구해서 의대에도 있고 또 의대보다 규모는 작지만 수의대 왜냐하면 동물들도 기생충에 많이 그렇죠, 걸리니까 그렇죠. 수의대에도 있고 농업 쪽에서도 조금 다루기는 하고요. 근데 다 그러면 기생충 학회에 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기생충 박멸이라는 입장에서 모이신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어쨌든 학문적으로 초점이 그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슬프게도 아. 네. 그리고 그냥 기생충이 궁금해서 기생충 해보려고 이러면 연구비가 안 나와서 아. 기생충 학회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사긴 하죠. 네, 네. 거의 대부분 의사시고 아니면 수의대 출신이시거나 우리가 기생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그날이 목표 아닙니까? 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더라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저도 기생충학자가 되고 싶어요 했는데 공부할 데가 없어. 맞아요. 우리나라는 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의대를 국내에서는 가야 쉽지 되는 않죠. 현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민 교수님도 의사잖아요, 사실은. 네.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아서 혹시나. 방법이 의대 가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으로 가면 국외에서는 네. 쉽게 하실 방법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하고. 아 외국에서는 왜 기생충 연구가 우리보다 활발할까요? 활발하다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역시 이제- 외국에서도 마이너 아닌가요? 마이너긴 마이너죠. 네. 근데 아. 그래도 영국이나 프랑스, 뭐 네덜란드 이런 데는 예전에 이제 식민지를 한참 많이 확장을 할 때 열대 지역에 이제 군대랑 관료들을 파견 보내면서 워낙 많이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서 기생충학 전문 대학원이나 아니면 그걸 흔히 이제 열대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열대 지방에서 많이 걸린다고. 야 정말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네. 발전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원래 의학은 전쟁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군대에서의 병사들의 치료 목적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 의학의 발달과 전쟁의 역사는 거의 함께 간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심오한 방송이잖아요, 저희. 저희 정말 일상생활부터 정말 역사까지. 네, 고급스러워요. 막. 너무 고급지다.
하지만 모든 게 기생충이랑 엮이는 그렇죠.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출발해도 기생충으로. 기승전 기생충으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정준호 씨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네. 자기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못 구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조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아니, 그럼 정준호 쌤.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녀석이 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러게. 예, 그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 네, 그래서 응.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알아서 살겠지 이런. 네. 예전에 그 저희 팟캐스트를 하면서 미래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마존에 들어가서 혼자 기생충을 수집하면서 사는 게 꿈이라고. 아, 진짜. 제가 로망이죠, 로망.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더냐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쿨하게 이제 사표 내고 종신임기 끝나고 나서 쿨하게 사표를 내고 아마존에 가면서 나는 기생충 채집만 하면 살겠다 이러면서 조그만 이렇게 헛간 안에 현미경이랑 이런 실험 장비 아주 간단한 것만 놓고 남은 평생을 지내겠다고 선언하고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럽대요. 그래서 기생충 사냥꾼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제가요. 또다시 저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 쟤 진짜 보통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제가 두 분과 얘기하고 있다 보면은 난 정말 너무 상식적인 틀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 땅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저런 생각 자체가요. 네. 와닿지가 않잖아요. 머릿속에 없어요. 저런 생각은.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기생충을 넣은 게 아니고 저런 생각들을 넣으신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 인셉션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가장 강력한 기생충은 아이디어라고. 기억이 안 나. 인셉션 보자마자 기생충 얘기가 나오네. 막 그러면서 바로 갖다 적어놨었는데. 뭐든 기생충 얘기 조금만 나오면 다 기억해서 메모해놔. 네. 기생충 사냥꾼, 기생충 수집가. 자꾸 기함을 하게 돼서 나도 대범 맞고 의연하게 정준호 쌤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정혜진 아니에요. 선생님은 네. 지금은 그 그쵸, 대범한 그쵸. 대화가 가능하신 거죠. 아주 가끔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지금 눈빛은 같이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건. 네. 저는 살살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실은 우리 세대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그런 세대잖아요. 네. 물론 저는 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체제 덕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에는 저는 생각이 분명하거든요. 정준호 선생님 얘기를 좀 아이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요? 좋은데. 아이들이 막 아마존에 가서 혼자 사는 게 꿈이에요, 막 이런. 아니 그런 애들도 좀 나오면 안 되나? 왜 맨날? 다음 세대의 기생충학자들을 빨리 양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맨날 멀쩡할지도 우리 모르는데.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으면 연예인 아니면 네. 뭐 선생님 아니면 과학자. 그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예. 그거 근데 너무 과학자도 애들이 이런 과학자, 자유로운 과학자 아니야.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아이들 그쵸, 머릿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은 맨날 그런 꿈밖에 못 꿀까? 정준호 쌤? 그러니까. 근데 기생충 전망이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저기 노벨상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본인 앞가림을 지금 못 하고 있다며요. 네. 그게 80년 전 얘기라서 그렇지. 아니 저는 진짜 정준호 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연계해서 네. 무언가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거 사실 꼭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기생충 박물관도 언젠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기생충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그쵸. 어떻게 네. 돈 버실 거예요, 일단? 돈이요, 뭐 제가 돈 벌기는 이미 글렀을 것 같고. 그럼 이런 기생충 걸 통해서, 박물관은 네. 물 건너갔네. 자꾸 이렇게 돈 많은 훈계를 하세요. 돈 많은 사람을 꼬셔야죠. 돈 많은 분의 독지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물 한 채와 약간의 자본만 있습니다. 건물 한 채와 약간의 자본. 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 한 채와 약간의 자본? 네.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거잖아요. 기승전 부동산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기승전 나의 꿈은 건물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준호 쌤은 계속 꿈을 얘기하는데 네. 저는 계속 현실의 잣대를 들이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육의 폐단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하고 싶다는데 그냥 두세요.
아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게. 그리고 뭐하러 이제 와서 걱정을. 제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또 네, 그런 꿈을 또 자극을 받아서 꾸고 사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각자 그냥 꿈꾼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딱 제가 그 표본인 것 같아요. 옆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걸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 펀팩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될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도 우리끼리도 사실 저희도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그런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진짜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야, 또 여기다 의미를 많이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우리 의미 없어도 되거든요. 의미 없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건데 막 우리끼리 막 재밌어야 의미 덕후가 되죠 사람들은. 그렇죠. 재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재미만 있게 합시다. 네. 근데 우리 오늘 기생충 박멸사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면서요? 나 지난주에도 박멸사 준비했거든요. 지금 이번 근데 주에도 일단 박멸사. 질문 답변하고 나니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로 박멸사를 또 이제 연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조금 우리 맛배기로 보여줍시다. 예, 박멸사. 박멸사. 한국이 되게 성공적인 사례긴 하죠. 기생충 박멸에 성공한 나라예요. 네, 슬프게도. 엄청나게 설명한. 아니 뭐 소리야. 아니 기생충 살리자는 얘기를 하면서 박멸사부터 끌고 나온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사람들한테 이제, 제일 친숙한 얘기긴 하니까요. 왜냐하면 기생충 박멸사를 함께 한 세대거든요. 아, 정준호 씨 말고 우리가. 우리가요? 그렇죠. 저는 채변봉투. 그게 채변 봉투 대표적인. 세대.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저희들이 다 있었군요. 다 같이. 그렇죠. 네, 이분 다 같이 말고 있었죠. 저희. 이분 말고 저희. 저는 역사를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슬픈 네. 한 명의 덕후. 저희는 그게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함께 했어요. 네. 그렇죠. 역사의 한가운데 저희가 있었고 네. 성공 신화와 함께 그렇죠. 한 세대죠. 그래서 그때는 기생충 법이 있었어요. 기생충법이. 뭔 소리예요? 진짜 법이 있었다고. 네, 기생충 박멸을 위한 제가 법규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이제 감염병 관리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생충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많이 해주는데 거기 원래 이름이 기생충 박멸협회였습니다. 그게 몇 그것도 년도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90 몇 년도에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채변봉투가 없어진 게 그때 일이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잠깐만 90년대 초반이면 저 남자도 분명히 채변 봉투를 구경했을 텐데. 90년대 초반에 몇 학년이셨어요? 90년대 초반에 1학년이나 뭐. 네. 앞에는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가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 세대 차이를 처음 느껴요. 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계속 외모를 보면서는 위화감이 없었거든요. 아 정말요? 이렇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게 또 다 날아가. 아니 목소리만 잘생기긴 잘생겼어. 근데 위화감이 없어. 의외로 저희랑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투나 네. 말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사실 기생충과 관련돼서 가지고 계신 이 여러 가지 뭐 학문의 깊이라던가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저희랑 비슷하거나 더 많아도 되는 정도의 연령인데 이게 그냥 그렇죠. 한 가지를 깊이 파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네. 과도한 깊은 공부는 학문은 외모를 해칩니다. 네. 결론을 막 시급하게 내버려. 기생충 네. 박멸사 채변 봉투로 대표되는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뭐 많아요. 네. 예전에는 뭐 공익 광고도 되게 많이 했었고 김장철의 배추 씻는 법에 대한 홍보도 네. 막 했었고 네, 배추 잘 씻는 방법 뭐 손가락을 배추 어디에 끼워서 뭐 흐르는 물에 뭐 이런 게 있어요. 30분간 씻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다 기생충과 관련된 거였군요. 오 네. 그렇죠. 회충할 떼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던 게 그 회충인가요? 일상적으로 제일 회충. 많이 보던 네, 게? 회충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편충, 구충 이런 것도 많았죠. 회충은 뭐 눈에 보이잖아요. 네. 대변에서 이렇게 꾸물꾸물꾸물. 그렇죠. 2, 30cm 상상되시죠. 정도 되니까. 요즘에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개회충. 네, 개회충 네.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처음에 구충제를 발라주면 한 2, 3일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대변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구충제 강아지도 발라줘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개나 고양이는 네. 전부 구충하죠. 특히나 이제 네. 유기견이나 네, 이런 유기묘 같은 아이들을 경우는. 입양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죠. 초기에 이제
네. 예방 접종도 마치고. 그리고 구충제는 기본적으로 심장사상충 때문에 매년 여름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매달 혹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먹이는 게 원칙이고 요즘 모기가 계속 사니까. 근데 모기가 살아서 다니는 계절에는 항상 해주는 게 좀 원칙이긴 하죠. 인간들의 기생충 박멸에서 지금은 동물들, 애완동물들의 기생충 박멸로 넘어간 상태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애완동물들은 애완동물에 쓰는 기생충 약값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러네. 지금은 그쪽 엄청 시장이 더 비싸잖아요, 크겠네. 네. 그렇겠네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쪽 시장이 훨씬 크겠네요. 사람 구충제는 별로 시장이 아니네. 네. 뭐 약국 가면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동물약은 한 몇만 원씩 하지 않나요? 몇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뭐 그 제형에 따라 다른데 먹이는 건 좀 싸고 바르는 건 좀 비싸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걔네들 거는. 그렇죠. 뭐 한 2, 3천 원짜리부터 뭐 한 10,000원짜리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에게서 기생충이 이렇게 거의 박멸되다시피 한 것처럼 동물들에게서도 기생충이 박멸되는 날이 올까요? 이거 애완동물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동물이라는 게 기생충을 박멸을 한다라는 게 이 집에서 함께 있는 동물들, 동물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반려동물과 그 바깥에서 사는 동물과의 경계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 그 외의 동물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동물에서의 기생충 박멸은 사실 저는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살고 생명의 어떤 그 지켜줘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바깥에서 사는 생물의 기생충까지 박멸을 해버리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너무 또 너무 진지해지네 또 생태계 우선으로 항상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빈 공간을 채우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 뭔가 밀어내고 나면 항상 그 빈자리를 다른 게 채우기 마련이죠. 그렇죠. 결국은 네. 다른 병이 생길 거야. 막 다른 그렇죠. 기생충이 들어오거나. 예전에 뭐 숲에서 뭐 인공 숲을 뭐라 그러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늑대를 다 이렇게 없애버렸더니 사슴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서 문제가 됐는데 다시 늑대를 풀어놓으니까 생태계가 균형을 잡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생태계에는 기생충의 개체 수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개체 수로 따지면 작을수록 많은데 걔네들을 다 박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생태계 구멍이 확 뚫리면서 사람도 결국에 살지 못하는 지경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기생충 박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이렇게 또 진지해지네. 의미 부여를 또 이렇게 하게. 왜 의미 부여를 하느냐.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훈훈하게 마무리. 예. 우리가 또 이제 준비해 오신 건 못 하고 가시고. 우리 한 20회쯤 돼갖고도 오늘 박멸사 얘기해야 되는데 참 아니 큰일 났네요. 요렇게 조금씩 얘기하다 결국 다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명확히 주제는 없는 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우리가 얻어가는 정보는 쏠쏠해요. 어제 듣고 고민 많이 했는데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 왜냐면 정혜진 선생님이 저한테 바로 문자 보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았다고. 결국에 똑같아 지난주랑. 발전이 없어. 죄송해요 선생님. 숙주 옮겨가 드시기는 그냥 옮겨날 뿐이에요. 네. 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뭔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둬요. 사람들은 또 분명히 좋아할 거야. 네. 뭐 짜도 짠 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짜지 마요. 그럴까요? 예, 피곤하게 그냥 편하게 해요. 네네. 자, 오늘도 정말 유용한 정보를 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해 오신 거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